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강력하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 있습니다. 이런 급등의 종목들,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전략을 짜보는 지금 이 종목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을 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좀 미국이 휴장을 하였고 또 어제 낙폭이 가대하다는 인식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가솔린 면세 추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투자 심리를 움직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지수 움직이고 있지만 2,400선의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우리 증시,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이시죠. 우리의 선장 오사무엘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다시 또 하락으로 보이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 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어제의 상황이 그랬었죠. 미국 시장이 지난밤에 휴장이었지만은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유독 하락이 깊었단 말이죠. 자, 어제의 하락은 가장 큰 영향은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그런 그 반대 매매 속출에 대한 그런 것을 염려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동학개미들의 반대 매매 상황들이 펼쳐졌던 것에 따르면 어제는 대량 매매를 했던 고액 자산가들의 그런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제 반대 매매로 속출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접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상승하면서 신용과 미수로 매수했던 그런 탐욕스러운 부분들을 좀 비워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점점 저점을 잡아가는 거고,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좀 과매도 국면 그리고 과소평가 국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점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손해시더라도 좀 정신을 차리시고 불안감을 지우시고 점차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안내를 계속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불안감을 좀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께서 선장 노릇을 톡톡히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 입장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이야기 해드렸고요. 문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082번 입력해 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전장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을 했던 코스피 장중에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다시금 좀 빨간불 켜는 모습인데 코스닥 또한 등락이 좀 거듭되는 모습입니다. 오전장 시황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탐욕을 비워내는 과정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신용과 미수로 매수했던 그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좀 나오고 있죠.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게 되면 신용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과거 흐름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차례차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좀 기술적인 모습입니다. 자, 일봉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하락이 깊었죠. 과거의 하락이 깊었을 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 하락이 깊었을 때는 신용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용 미수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럼 이런 과정에서 바로 급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신용 물량이 좀 있으니까 신용과 미수 그런 물량들이 좀 정리되는 그런 시간들일 텐데 자, 시청자들께서 혹시라도 신용과 미수로 매수했던 물량이 있다 그러면 조금씩 비워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보유한 현금의 물량, 현금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습관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면서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일봉 차트는 역배열이죠. 모든 이평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일봉만 보면 좀 암울한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이 역배열의 차트를 돌리기 위한 시도가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자, 역배열 상태에서 앞으로의 흐름을 볼 때는 이제 일봉을 넘어서 이제 주봉을 봐야 됩니다. 주봉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240주선. 제가 2, 3개월 전만 해도 계속해서 120주선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20주선을 붕괴하고 이제 240주선에 왔으니까 이제 240주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40주선을 하회한 지 지금 2주째죠. 2주째인데요. 증시가 하루에도 2%도 빠지고 3%도 빠지고 어제 코스닥은 장중에 4%까지 빠졌잖아요. 빠진 그 폭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할 때는 2%, 3%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대응하면 좋은데 현재 240주선을 하회하고 좀 밀려 있습니다만 240주선이 2,468포인트죠. 지금부터 2% 정도, 2% 오르게 되면 바로 240주선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 목, 금 이제 3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3일간에 어느 한 날 2% 상승이 나오지 말란 그런 법도 없는 겁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2% 상승이 나와서 이 주봉 240주선을 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월봉을 보고 다시금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지금은 월봉을 볼 차례는 아닙니다. 주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요. 자, 한 가지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갭상승, 주봉에서 갭상승이 나왔던 자리가 작년도 11월 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주봉 갭상승 나온 자리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주봉의 갭상승이 나왔던 자리가 작년도 11월짜리죠. 10월달인데 2,431포인트예요. 그 자리를 다 메웠다는 겁니다. 메웠는데 자, 이번에 보시면은 6월달에 갭 하락 자리가 있습니다. 주봉 갭 하락 자리.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갭 하락이 했다는 것이죠. 이 자리가 2,550부터 2,583까지. 그러니까 2583 거기서 갭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봉에서 갭 상승 자리는 하락을 하면서 메웠는데 그러면 주봉에서의 갭 하락 자리는 역시 상승하면서 메울 가능성이 높죠. 주봉 갭 상승, 주봉 갭 하락은 항상 메우는 자리 그런 속성을 보시고 2583에서 발생한 이 갭 하락 자리는 메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월봉을 제가 뭐 나중에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선이죠, 월선. 20월선, 60월선, 그리고 120월선 이렇게 있는데 이 월봉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배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봉상에서 봤을 때의 역배열만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월봉의 흐름 어떻습니까? 월봉의 흐름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큰 그림, 20년 이상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주가 지수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서 안심하시면 됩니다. 주가도 역시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결국 현금이 아닙니까? 돈이 들어온 것이죠. 돈도 물가로 보시고 GDP의 우상향처럼 이 주가도 월봉을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수렴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과도하게 오른 것에 대해서 좀 두들겨 맞으면서 뭔가 어떤 중심선 자리로 수렴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지 이 주가가 크게 무너지고 이제 저 망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유유히 우상향하는 흐름입니다. 어느 지점에선가는 저점 지지를 받고 오를 텐데 제가 주봉과 월봉의 관점에서 계속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네, 어제자까지 코스닥은 4% 가까이 빠졌고 코스피도 3% 빠졌지만 이번 주 안으로 2%, 3% 또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비관론적인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낙관론적인 전망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항해자, 그의 선장 로사무엘 파트너님이시니까요. 함께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 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종목 탑5 시간입니다. 오늘의 탑픽 5가지 종목 확인해 보면서 상승의 이유와 더 나은 투자 전략 얻어가실 텐데요. 오늘의 5위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CIS입니다. 네, CIS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최근에 새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 경영권에 대한 매각 기대감에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6.9%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16,250원 현재 흐름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17,050원까지 고점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역시나 10시 부근께 가장 높은 고점이었고요. 16,700원까지 올라갔던 CIS. 현재는 윗골이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7% 넘는 상승 흐름 있었습니다. 네, 전국 공정장비 생산 업체로 배터리 제조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잖아요. 최근에 지수가 밀리는 모습에 따라 좀 빠지긴 했지만 크게 빠진 느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CIS는 경영권 매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잖아요. 어제도 언급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네. 이 고체 전해질과 관련해서 네. 제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네, 혹시 맞습니다. 어제 종목 기억하시나요? CI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예, 여러 얘기했는데 종목이 한농화성 예, 한농화성도 또 있었고요. 있었고요. 그 종목들 어제 과일 하면 생각나는 아주 시큼한 레몬. 그렇죠, 오늘은 레몬이었죠. 굉장히 빠지는 레몬이 어제 네. 1위 종목이었죠. 예,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고 네. 고체 전해질 소재를 개발했죠. 네. CIS도 바로 그런 종목이 하나인데요. 네. 자,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가 지수의 하락과는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눌림목 이후에 오늘 또다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2%까지 상승을 했었죠.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흐름은 이제 매물대와의 싸움입니다.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있는 그 매물대와의 싸움이죠. 오늘 또 매물대 위를 살짝 건드렸죠. 건드리면서 지금 십자형 도지를 만든 흐름입니다. 그럼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래량. 거래량이 수반되어야만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이죠. 그럼 CIS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기준선이라는 것은 이름을 참 잘 지었죠. 기준이 되는 자리예요. 상승의 방향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 기준을 잡는 자리죠. 일봉상에서 26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이평선은 21선, 61선, 21일 이동평균선은 20일 거래간의 종가의 평균이죠. 그 26거래일간의 기준이 되는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 이 기준선 자리에서 이제 기준선을 회복하고 반등이 나왔다가 매물대 부딪히는 자리죠. 그러면 이 기준선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이제 저항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 이 숨고르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다? 돈이죠. 돈의 유입, 거래량입니다. 돈의 유입인데 이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이전에 많이 발생했던 2,400만 주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루의 거래량 2,400만 주를 넘어서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 이제는 주봉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일봉에서 매물대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다 매물대 아닙니까? 여기서 보이시죠? 고점에서 왜 밀렸는지. 이 매물대 부딪히고 일목균형표 구름층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크게 밀렸죠. 그 다음은 윗자리입니다. 바로 윗자리. 이 윗자리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를 제가 뭐라 부른다고 했죠? 뾰족 저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것을 뾰족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이 뾰족 저항 자리까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앞선 자리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에서 크게 밀렸고 그다음 뾰족이라는 이 뾰족 저항을 만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크게 밀린 거예요. 정확하게 뾰족 저항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저항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는 저항대 2개를 다 체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눌림목 기준선 지지를 받고 다음에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 과정인데, 자, 2,400만 주라는 거래량 나오려면은 6시간, 하루 6시간 반인데 64, 24. 시간당 400만 주의 거래량이 필요하죠. 시간당 400만 주. 1시간에 400만 주 거래량 체크하는 게 어렵다면 30분간. 30분간에 200만 주 또는 15분간에 100만 주. 그렇게 보는 겁니다. 5분간에 한 3, 40만 주. 그러니까 장 초반에 3, 40만 주 또는 50만 주의 거래가 막 일어날 때 그때는 오늘 잘하면 2,400만 주 넘어서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현재의 거래량 얼마입니까? 800만 주죠. 800만 주. 오후장까지 1,500만 주, 1,6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도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내일 도전할 수도 있겠죠. 내일 도전할 수도 있겠는데 2,400만 주라는 거래량 기억하시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구름점 위에 있고 역시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CIS는 주봉을 봤을 때 1차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고 추세 상단에서 한번 매도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일봉에서는 이제 저항대 2군데를 다 테스트했으니까 이 매물대만 돌파한다 그러면 위로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주봉에 추세 연결선을 그어보시고 그 추세 연결 상단에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네, CI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이 차트에 대한 흐름 봐주셨고요. 이 고점 라인 알려주셨는데 더 정확한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4위 GS 글로벌입니다. 네, GS 글로벌 하면 어떤 회사죠? 제가 잘 몰라요. 에너지 회사입니다. 에너지 회사군요. 최근에 GS 글로벌 많이들 이름을 좀 거론하더라고요, 차트에서. 네. 석탄 관련해서 맞습니다.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6.5% 현재도 상승 흐름인데 3,42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 오늘의 하루 흐름은 장 초반의 급등이 가장 컸고요. 3,640원의 고점에서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6.8%의 상승 흐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유럽에서 석탄을 좀 재가동할 것이다라는 영향 속에서 좀 빨간불을 킨 모습인데 더 정확한 이슈 있습니까? 사실 석탄을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글로벌 환경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근데 유가가 너무 높게 뛰다 보니까 석탄 재사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화력발전 관련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유연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유연탄 관련해서 한번 서로가 논의했던 적이 있어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연탄 관련해서 최근에 탑5 안에 들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유연탄 관련해서요? 네, S로 시작되는 게 있거든요. SI? SI 리소스. 맞습니다. 예. 네. SI 리소스도 유연탄 관련 종목이고 네, GS 맞습니다. 글로벌도 유연탄 관련 종목인데 네. GS 글로벌은 유연탄으로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그냥 화력 발전이니까 복합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이죠. 복합 에너지 종목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SI 리소스보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월등하게 좋은 종목입니다. 탄탄한 기업일 것 예, 같아요. 네. 기술적인 것을 보기 전에 제 재무적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GS 글로벌 이 종목 이제 복합 화력 발전 관련 종목이긴 한데요. 이 종목이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이거든요. 2,800억인데 재무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3조 네? 8천억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이 388억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요? 네, 너무너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잘 나오는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이 2,800억밖에 안 돼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88억이에요. 근데 1분기에 영업이익이 238억입니다. 1분기만 238억이에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230억 곱하기 4를 하면은 800. 예, 900억이 900억, 넘습니다. 네. 예, 920억, 900억 정도. 900억 정도, 물론 영업이익이 900억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1분기에 230억인데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500억 넘지 않을까요, 영업이익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조업인데 단순 계산 10만 곱해도 시가총액 5천억을 넘어야 되죠. 네. 단순 계산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최근에 봤을 때의 매출액이 3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500억, 300억에서 500억이니까 이 정도 선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GS 글로벌은 올해 영업이익 500억 정도 나오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5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5천억 가도 무방하다. 이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차트를 보는 겁니다. 아, 500억 정도를 가도 되겠구나. 그럼 차트를 보게 되면 5,200원대까지 올랐었죠. 네. 5,200원대까지 오르고 주가를 눌렀는데, 최근에 주가 누르는 것은 이 재무와 상관없이 전 눌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와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정리하려고 했냐? 신용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 비율이 좀 많아요. GS 글로벌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만 사면 좋은데 더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저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5천억의 적정 수준을 보고 거기까지는 충분히 가겠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용과 미수로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주가를 이제 정리하는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가격대. 제가 자릿수 저항도 가끔 언급하죠. 자릿수 저항. 네. 자릿수가 바뀔 때 또는 두 자리에서 세 자리, 세 자리에서 네 자리. 근데 중간 가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0,000원 가는 종목, 세 자리에서 네 자릿수로 바뀔 때 중간 가격은 5,000원이잖아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갈 때 20,000원 또 자릿수 저항이 되고, 또 90,000원대에서 100,000원을 갈 때 100,000원도 자릿수 저항이 됩니다. 저항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평선 저항도 또 일목균형표, 이건 매물대를 가리키는 저항. 추세의 연결선, 추세를 바라보고 추세에서 저항하는 거.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나와서 되돌림 저항치에서 정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안내드렸는데, 자릿수 저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5,000원대 중간 자리에서 이제 자릿수 저항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좀 하락이 나왔고, 물론 추세 연결선, 이렇게 추세 연결선 고점에서부터 또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고점을 경신할 때 하락 전환의 신호를 바로 윗꼬리단 긴 음봉.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5,000원대에서부터는 하락 전환의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 패턴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A, B, C의 하락이 나왔죠. 물론 중간에 이제 소파동이 있지만 A, B, C의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적인 모습은 121선과 61선 사이에 딱 있는 거죠. 이 박스의 상단에 부딪히면서 매물대를 돌파할까 말까, 그리고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런 저울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종가 기준으로 61선 안착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61선 안착하면 좋겠지만, 현재의 음봉의 모습을 봤을 때는 종가 기준으로 안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며칠을 더 봐야겠죠. 우리가 5종목을 소개할 때 이 5종목을 매수의 근거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장 상황에서 상승이 나온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추천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S 글로벌은 제가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61선 안착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내일 또 안착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61선 안착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은 이제 구름층 안에 들어서면서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본다는 것이죠. 물론 중장기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은 5천억이니까 5천억을 바라보면서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좀 눌림목이 나오는데, 눌렸을 때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는 좋은데, 눌림목 매수는 21선 부근에 왔을 때 눌림목 매수는 좋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시가총액 5천억 될 때까지 보유해보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 GS 글로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파트너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GS 글로벌 시가총액 5천억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현재는 2천억 원대입니다. 2,600, 700억 정도인데 네. 5천억 원 딱 반 정도의 시가총액이잖아요. 지금 네. 현재가가. 그러면 가격이 현재 GS 글로벌이 3,300원 라인대인데 6,6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걸 보려면 이제 주봉에서 확인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봉에서 확인을 하는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떤 선과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선이 20주선입니다. 20주선. 그러니까 20주의 평균이에요. 20주에. 그러니까 한 4개월 반 정도의 평균이죠. 그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여기는 숨고르기라고 있죠. 숨고르기는 뭐냐면 좀 쉬어가는 거예요. 가파르게 정상을 올랐다가, 등산을 할 때 가파르게 막 올랐다가 중간 지점에서 좀 쉬어가는 거죠. 앉아서 좀 쉬는 거예요. 쉬면서 방향성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뭐 어떤 과정이 수반돼야 되냐면 결국 주가를 올리게 하려면은 거래량이 필요하고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돈의 유입이잖아요. 네. 돈의 유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돈의 유입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20주선 자리에서 뭔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이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거래량 흐름을 보시면은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약간 주가처럼 눌렸다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의 그런 모습과 주가의 모습, 그 그래프를 그려가는 모습들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과거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던 주가도 있어요. 월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그죠? 이런 거래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월봉상에서. 그러면 이 월봉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돈이 다 빠져나갔느냐? 다음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앞서 발생했던 월봉에서의 월 거래량, 이만큼의 거래량이 2개월 동안 다 나오지 않았죠. 이 거래의 합산을 보세요. 예. 거래 합산을 보시게 되면 아직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거래가 크게 발생했던 이 거래량만큼 2개월 동안 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의 거래량의 유입, 돈의 유입이 다 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주선 지지를 받고 있고 월봉에서 보면 5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월선은 5개월의 평균이죠. 아까 20주하고 5월이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20주 4개월 반 5개월. 네. 그리고 월봉에서 봤을 때 5월선, 그러니까 5개월의 평균 딱 그 자리 두 개의 지지 라인을 확보하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락과 상승을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이 자리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자, 이번 6월 달이에요. 근데 7월 달에는 이 5월선에서 좀 멀어지면서 위로 향한다? 그러면 전고점 도전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이전에 상승하면서 부딪혔던 것이 일봉상에서는 추세 연결 상단과 그리고 자릿수 1,000원에서 10,000원, 중간 지점 5,000원이잖아요. 5,000원대에서 자릿수 저항을 맞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 다음 상승할 때는 이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6,000원대 갈 수 있는데 6,000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지금 필요한 것은 월봉상에서의 이제 아주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여기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6,000원대, 6,300원대가 보이네요. 자, 6,300원대가 보인다는 것은 월봉상에서 봤을 때 평평한 자리, 이런 평평한 자리가 제가 매물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평평한 자리가 왜 만들어지느냐면 월봉상에서 그 가격대에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선행스팬으로 보여주는 자리인데 바로 이 자리가 6,300원대예요. 거기가 시가총액이 좀 5천억이 넘는 5,5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거래량이 관건입니다. 월봉상에서 흐름을 잘 보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는 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6,000원 넘어서는 가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기준으로 이 60일선 안착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4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3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게임주들 올해 정말 약세장 두드러졌습니다. 성장주에 약세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 호재 소식이 있었어요. 신작인 우마무스메가 애플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하는 기념을 토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오늘 14% 넘는 급등세 카카오 게임즈 보여주고 있고요. 57,600원 현재까지 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고점 크게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여타 게임주들도 좀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흐름? 네, 제가 좋아하는 정배열의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정배열 차트는 네. 아닌데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가져온 것은 이 종목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다는 거예요. 좋아해요. 네, 많이 사고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이 종목을 사게 되죠. 그리고 카카오 계열이다 보니까 네. 설마 이 회사가 무너지겠어? 망하겠어? 네, 망하겠어? 네. 그리고 좀 상승하지 않겠어? 성장주로서 대표되는 게임주인데 네.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잘 갔죠, 주가가. 정말 잘 갔죠. 정말 잘 갔죠. 네. 근데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흐름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제가 3위로 꼽았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뭐 12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인데 현재 5만 원대거든요. 자세한 차트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느 가격대에서 저점을 잡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계열 종목 아닙니까? 제가 자릿수 저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잖아요. 자릿수 저항. 10만 원이 자릿수 저항이었을 텐데 그 위로 더 뻗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자릿수가 바뀌었을 때는 10만 원 넘어서는 때는 좀 매도 대응이 좋습니다. 근데 11만 6천 원대까지 올랐는데 전형적으로 위에서 뭐가 발생했냐면 윗꼬리단 음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잘 기억하는 게 작년도에 이 윗꼬리단 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탈출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윗꼬리단 음봉 조심하자. 이제 공식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탈출 신호로 안내를 드립니다 했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윗꼬리단 음봉이 나와서 하락을 했고 거기다 저는 10만 원 넘어섰을 때부터 좀 조심 했는데 윗꼬리단 음봉이 나왔으니까 탈출 시그널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락을 전개를 했을 때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반토막의 하락이 나왔어요. GS 글로벌이 상승을 할 때 이제 5천 원대 중간 정도 가격에서의 가격대 저항 안내를 드렸잖아요. 근데 카카오게임즈는 이제 5만 원이 깨지는 자리가 왔단 말이에요. 5만 원 깨지는. 그러면 자릿수 지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10만 원대에서부터 5만 원대까지 반토막 나서 5만 원을 깼다? 그러면 그건 또 저는 자릿수 지지로 봐요. 저항이 있고 지지가 있잖아요. 네. 저항은 매도의 영역, 지지는 매수의 영역이죠. 그래서 5만 원을 어제 깼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5만 원을 깬 자리예요. 이거는 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어제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왔네요. 네, 어제는 이제 지수 하락이 좀 컸죠. 네. 지수 하락이 컸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반대 매매에 또는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동학개미의 그 미수와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로 나왔었는데 지난주는 어제 같은 경우는 고액 자산가들의 그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억 단위의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수 하락이 좀 컸던 겁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바로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신작 게임의 이제 매출 1위 소식이 나왔습니다. 매출 1위 소식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그 일 매출이 좀 1위를 계속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응할 만한 게임이 없잖아요. 신작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마무스메가 당분간은 매출에 있어서 1일 매출에서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누적 매출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1선에서 위로 좀 올랐었다가 121선에서 부딪히고 밀렸죠. 이전에는 이제 61선 도달 안 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1선이 저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매물대 이제 구름층 매물대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61선에서는 단기적으로 1차 매도 대응할 자리, 그 위 121선 자리, 여기서는 좀 세게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선 자리 61선은 좀 약하게 맞을 수 있어요. 약하게 맞을 수 있는데 위로 보이는 121선은 세게 맞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수에 대해서 제가 기술을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기대치가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혹시 어디라고 말씀드릴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현재는 240주선 네. 지지 가능성을 보는데 네. 그 위는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240의 반 절반 정도. 120. 맞습니다. 120주선. 그게 네. 제가 바라보는 기대치거든요.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의 지수가 향해 가는 그림의 기대치. 그러면 카카오게임즈나 이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좀 시가총액이 높은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향해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 지수가 부딪히는 저항 자리에 동일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가 좀 세게 맞을 수 있는 그 자리가 121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에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고 121선 자리에서는 전량 정리의 전략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현재는 좀 매수가의 자리로 좀 봐주고 계신데요. 5만 원 이하일 때 매수 자리다. 매도 타이밍은 121선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21선 자리가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누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으로 식량 수출 제한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식량 관련주 또 비료주들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누보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6.28% 현재 상승 흐름, 누보 3,07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점이 살짝 풀렸지만요. 그래도 27%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다시 사료주들 급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료 종목들이 과거에는 함께 움직였죠. 네. 그 테마의 섹터에 포함되면서
전체가 함께 움직였어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후죽순이죠. 우후죽순이군요. 네, 올랐다가 다른 네. 어떤 종목 올랐는데 같이 안 오르고 네. 그다음에 다른 종목이 오를 때 또 다른 종목이 안 오르고 파도 타기식으로 좀 네,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다루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제 공식 추천이 미래생명자원이 있었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어제 다루었던 효성 OMB라는 종목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료 종목들을 제가 이제 점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될까? 어떤 종목이 될까?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누보죠. 네. 누보 사료 종목인데 누보의 흐름부터 먼저 짚어드리고 몇 개의 사료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보입니다. 누보가 현재 26% 선에서 잘 안 빠지고 있죠. 근데 기술적인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직 상승의 목표치는 채운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 어떤 선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어떤 선이냐면 61선이거든요. 그 저항대에 오지 않고 이제 윗골이 탄 흐름인데 현재 보면은 세 개의 봉이죠. 삼봉. 이걸 삼봉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봉우리는 쌍봉인데 세 개의 봉우리는 삼봉이죠. 삼봉이긴 하나 그러나 최근의 고점 그리고 그 전고점을 넘어서고 밀렸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봉을 맞으면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가 아니라 삼봉의 형태를 만들었지만 위에 저항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저항이 이평선에서 저항을 부딪히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61선 저항까지 그리고 구름층 만나는 자리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한가 따라잡기도 그 종목이 나름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이는 그런 저항 라인이 없다 그러면 상한가 따라잡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에 있어서 좀 기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현재 25, 26% 형성하고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승장에서 상한가 따라잡기 할 때 25% 선에서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상한가를 달성하면 이제 5% 일단 수익을 거두고 그 다음날 갭상승할 때 총 10에서 15%의 상승의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상한가 따라잡기 아닙니까? 그거는 상승장의 유효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으로 아마 작년에 수익을 많이 거두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하락장이죠. 하락장에서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저항 라인이 보이면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던 자리가 있죠. 3165. 3165를 달성을 해도 여전히 61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누보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과 이 구름층 진입하는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누보는 현재의 자리에서 잡아서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5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한가 달성하면서 마감하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일단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네. 예측을 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 제 신조죠. 예측은 해보자. 네. 그래서 25% 선에서 매수를 해서 한번 상한가 달성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마인드. 일단은 제가 표시한 이 자리까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트의 모양은 이 자리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00% 확신은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도전해보자. 그럼 25% 선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20% 밀리면 그때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손절하면 되는데 25% 매수를 해서 30% 상한가 달성하면 이제 홀딩. 그 다음에 갭상승했을 때 바로 이 구름층 자리,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 오면은 거기서 매도하게 되면 현재 자리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는 이제 사료 종목이 우후죽순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거든요. 우후죽순. 사료 종목이 다 오른 게 아니니까요. 자, 미래생명자원. 이 종목은 이제 제 매수에 안내를 드렸던 자리들이 계속 있습니다. 일단은 22% 우리가 수익 실현했죠.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여기 눌림목이 왔을 때 제가 또 매수로 안내를 드렸죠. 매수 자리다. 그리고 오늘 61선 자리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누보는 이렇게 26%는 상승하고 있는데 미래생명자원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료 종목 중에서도 타겟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상승을 시키니까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다음 사료의 타겟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미래생명자원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을까? 그 전에 타겟이 돼서 22%나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패스. 그 다음에 사료 종목에서 기대치가 있는 게 뭘까? 한번 한일 사료를 볼까요? 네. 한일 사료라는 종목 이름에 사료가 들어가 있죠. 사료가 들어가 있는데 6월 13일자에 28%를 올렸는데 이전에 먼저 건드렸네요. 건드렸으니까 이 종목도 일단 패스합시다.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온다 했으니까. 그 다음 KC 피드라는 숨겨진 사료 종목이 있습니다. 히든 사료 종목.
6월 20일자 어제 25% 올렸었네요. 급등이 나오고 눌렸는데 이 종목이 상승의 목표치까지 갔을까요? 제가 누보의 상승 저항치를 이런 자리로 안드렸듯이 KC피드는 상승이 좀 남았네요. 대상이 됩니다. 우후죽순의 상승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우후죽순의 상승 다음 차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 KC피드. 자, 효성 OMB 어제 다뤄봤는데요. 오늘 또다시 상승이 나왔을까요? 또다시 상승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제가 매도 포인트로 안내를 드렸죠. 어제 어디를 봤습니까? 바로 61선과 이 구름선 상단까지. 제가 어제 방송했던 거를 돌려보기 하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자리로 안내를 드렸어요. 이 자리 왔죠? 그러니까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효성 OMB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매도해야 되는. 그렇죠. 매도죠. 이제는 탈락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자리에 정확하게 온 겁니다. 여기죠. 여기. 이 만나는 구름층 자리. 바로 이 자리를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도 대응 자리죠. 호성 OMB는 매도 대응 자리다. 그러면 다음 차례의 힌트 제가 조금 전에 드렸죠. 그 종목이 아닐까요? 그 종목이 우후죽순의 다음 상승의 차례가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재미나게 이 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료 관련주들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좀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이 누보도 오늘 장중에 좀 25%가량 밀리면까지 밀리면 매수의 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한 종목 더 알려주셨어요. 그 종목 방송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다시 들어오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만 남았죠. 1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 서암기계공업입니다. 네, 서암기계공업은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인데 우크라이나가 EU에 좀 가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역시나 재건 테마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20%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현재는 1050원, 고점 크게 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장 중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 크게 키워나가는 모습, 현재도 고점 라인 위치해 있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 내용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네. 재밌는 섹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서암기기나 뭐 다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재건에 참여하게 될지, 그건 우리가 판단을 못하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러니까 기계자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서암기기 차트를 보게 되면 존재 안 빠지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아, 그 옥석을 가리는 것을 제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서암기계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에 기계자가 들어가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으로 지금 등극이 되고 있는데요. 자, 서암기계공업 20% 이상 상승이 나오죠. 상승률로만 보게 되면 누보가 1등인데 제가 서암기계를 1등으로 지금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여력 있죠. 네. 여력이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네.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 언젠가는 재건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재건의 핵심은 뭘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재건의 핵심은 이전에 재래식 건물을 그대로 짓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신식 건물을 짓게 네. 되죠.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네. 시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에 대한 기계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하지만 나중에는 스마트 시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은 저는 스마트 시티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재래식 건물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더 앞서 나가서 스마트 시티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은 기계를 보세요. 네. 자, 서암기계공업 기계입니다. 기계 종목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고요. 그럼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1650원 바로 전 고점이 있죠. 전 고점 자리 쌍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 추세선을 이탈을 넘어섰죠. 추세선 넘어서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주봉에서도 두 개의 고점, 쌍봉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조금 더 높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650원. 2019년도 1월 달에 갔던 게 2650원. 이번에도 1650원이죠. 월봉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미 쌍봉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쌍봉, 두 개의 봉오리를 형성하는 그 자리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럼 빠르게 재건 관련주 좀 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이 종목 역시 쌍봉을 만드는 흐름이니까 1,800원 전고점 부근이 오게 되면 여전히 매도 관점이다. 데모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모도 13,900원 전고점의 부근에 왔을 때는 매도 대응. 그리고 원래 우림 기계였습니다. 우림 기계가 우림 PTS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림 기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 종목도 고점이 12,600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라고 나오는 종목들은 봉우리, 예전에 갔던 고점을 두드릴 때는 매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럼 여기서 히든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농기계 관련 종목입니다. 농기계 관련 종목 TYM. TYM은 61선 아래 하회하고 있지만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기계 종목 그리고 우리가 익히하는 현대에버다임은 데모, 흥국, 그다음에 서한기계공업 이런 종목들은 이전에 갔던 전고점을 도전할 때 매도 관점이고 그 대신 농기계 관련 종목은 이제 매수 관점을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건물도 무너졌지만 농업 기반도 다 무너졌습니다. 농업 기반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농기계가 들어가서 농업 기반을 이런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TYM 매수 관점, 그다음에 아세아텍 두 종목만 드릴게요. 아세아텍도 매수 관점 두 가지 종목, 히든 종목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농기계 종목 관련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서한기계공업입니다. 서한기계공업을 비롯해서 건설기계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또 히든 종목으로 농기계 관련주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주 쌍봉오리가 있을 때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원하시는 이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히든 종목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익의 기회를 있는 종목들 포착해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먼저 주시죠. 2차 전지 하면 떠오르는 게 양극재, 음극재. 네. 그리고 상승해서 잘 안 내려왔던 종목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코스모화학, LNF 네. 이런 종목들 좀 다뤄봤죠. 자, 2차 전지가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있어요. 양이 있고 음이 있잖아요. 자, 충전을 할 때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예요. 양극재, 음극재. 네. 그리고 방전을 할 때는 음에서 양으로 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갈 때 뭐가 이것을 옮겨가겠습니까? 바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예, 전해질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갈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럼 전해질의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 바로 그 회사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에서 음으로 가는 그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셨는데 그 회사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후성이네요. 네. 네, 후성하면 워낙에 탄탄한 기업으로 맞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맥점이 왔다는 겁니다. 아, 또 역시나 매점이 왔다. 역시나 맥점이 왔다는 겁니다. 네. 후성은 두 가지 기대치가 있어요. 2차 전지 전해질 관련해서 육불화 인산 리튬.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육이 이제 헥사예요, 헥사. 헥사. 네, 육불화. 네. 그럼 앞자는 뭐 플루오로 어떻게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 인산 리튬의 유일한 제조사예요. 오. 제가 주식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유일이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독보적인 거, 독보적. 이런 거. 네. 그러면 이런 기업은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냉매가스도 제조하는데 네. 이 회사는 냉매가스를 제조하면서 온실가스 정함 장치까지 갖고 있어서 탄소 중립 수혜 종목입니다. 친환경 섹터에도 맞습니다. 엮이는군요. 두 가지로 엮여 있어요. 네. 2차 전지 전해질 네. 그리고 탄소 중립 수혜주. 기술적으로 보면 맥점이 왔는지 볼게요. 네, 자, 확인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송원산업 매수가를 안내 드릴 때 바로 이 구름층 하단 자리 왔다고 그랬죠. 후성 어떻습니까? 구름층 하단 자리 왔어요. 맥점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왔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작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580억이었어요. 올해 어떻게 뛰어요? 1,900억, 2,000억, 내년은 2,000억.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4배로 뛴단 말이에요. 4배네요. 예, 이런 종목이 기술적으로 하단에 왔으면 매수해야죠. 시가총액 1조 9천억도 안 돼요. 1조 8천억입니다. 2천억 영업이익을 봤을 때 단순 계산으로 10배를 곱하면 2조죠. 2조네요. 근데 이 종목이 영업이익 2천억에 머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에코프로비엠의 앞으로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세요. 후성이 그만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현재
800원 선인데 제가 이제 19,600원으로 아마 넘겼을 거예요. 자료는 19,600원, 19,900원 사이에서는 19,600원, 19,900원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혹시 하단에 목표가가 나갈지 모르지만 숨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노란 톱박이 들어오셔서 매도 목표가를 안내받기 원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멈추진 않을 거예요. 파도를 타면 좋겠어요. 여기서 매도하고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계속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후성이었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정확한 이 맥점 라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수가는 19,000원 이하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매도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가격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히든 종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